발달장애 딸을 둔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발달 장애인 아들을 돌보던 50대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홀로 감당하기 힘든 간병 부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8명 중 1명이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국내 인구수로만 보면 25만 명이 발달 장애인인데 영화 마라톤에서 나오는 초원이랑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가지고 있다는 그 아스퍼거 증후군도 이런 발달장애 범주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원래는 부모님들이 24시간 내내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신데 대부분의 일반인들 발달장애인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어?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데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혼자서 끙끙 항상 앓고 계셨던 거고 저희는 시장의 크기가 작지만 그에 비해서 문제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이런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저희 돌봄드림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돌봄드림은 발달 장애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공기 주입식 조끼 허기를 개발하였고 사용자의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스마트 조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됐는데 약 1억 원 정도의 매출이 초기에 발생을 해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조끼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내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참여하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그 3대 국제전자 박람회인데요. 저희도 이제 스마트 조끼가 기존에 없던 제품이고 혁신적으로 발달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필을 했기 때문에 혁신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발달장애라는 게 이제 단순히 사전적인 정의만 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일탈한 장애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발달장애 친구들은 일상에서의 불안 증세를 굉장히 많이 느껴서 한 가지 일에 굉장히 이제 몰두해가지고 장난감 같은 경우도 장난감을 가져가면 엄청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인다거나 상동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동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자기 머리를 내리찍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여러 번 가격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왜 이 아이가 이제 불안해하는지 이상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발달장애인 실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8,000건 정도 실종이 되고 있는데 수로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인 게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실종이 되면 사실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종 문제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고 대부분의 일반인들 발달장애인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어?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데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혼자서 끙끙 항상 앓고 계셨던 거고 우리나라의 38명 중 1명이 이제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국내 인구수로만 보면 25만 명이 발달 장애인인데 전 세계에선 2위 정도이고 발달 장애인이 관련된 이제 가정 부모님들이나 치료기관 관계자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실제 가지고 계시는 문제는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스트레스나 부담을 줄일 어떤 마땅한 솔루션이 없이 인적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원래는 부모님들이 24시간 내내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신데 이런 인적 자원 문제를 해결해서 아이가 언제 불안 증세를 느끼고 왜 이상 행동을 하는지 스트레스 지수나 감정 상태를 기반으로 조끼를 통해서 자동으로 족동해서 아이에게 안정감도 주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이런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저희 돌봄드림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부터 조끼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공기 주입식 조끼 허기는 딥터치 프레셔라는 효과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딥터치 프레셔 효과란 이제 사람의 신체에 적절히 압력을 가해주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안정감을 받는 쉽게 말하면 안아주는 느낌을 주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꼭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 효과이고 특히 저희가 막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무거운 송이불을 덮거나 아니면 죽부인을 안을 때 안정감을 받는 그런 효과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미 여러 실험과 논문으로 딥터치 프레셔에 대한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효과를 어떻게 이제 저희 조끼에 잘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국내에서 유명한 치료 기관인 그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라는 곳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끼를 착용하기 전에 비해서 조끼 착용 후에 수업 집중도가 28%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아이들의 타액에서 이제 코티졸 농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도 조끼 착용 전에 비해서 57%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발달장애 부모님들 만나보면서 아이가 굉장히 이제 산만하고 불안 증세를 많이 느끼고 잠에도 굉장히 안 든다는,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실제 조끼를 만들고 제일 먼저 찾아뵈가지고 조끼를 아이에게 입혀봤어요. 이 조끼를 통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이가 뭐 불안함이 낮아지거나 안정감을 받거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가 원래 굉장히 불안해서 소리 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소리 지르는 게 이제 조끼를 입고 나서 많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에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돌봄 드림을 하면서 이제 매주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꼭 발달장애 관계자분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씀이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뭔가 하늘의 구원의 손길, 한 줄기 빛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술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접근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사실 좀 더 사명감을 느끼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여러 스타트업들을 경험은 해봤지만 항상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실제 발달장애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필요하고, 실제로 수혜자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려면 제품을 만들고 피드백 받고 제품을 만들고 피드백 받고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총 합치면 1000명 정도 되시는 발달장애 부모님이나 관계자를 만난 것 같은데, 초기에 저희가 조끼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조끼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거적대기 옷 같은 형태였는데, 이 옷을 이제 한 100명, 200명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입혀보고 처음에는 지퍼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이제 위로 입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앞면과 뒷면에 이제 벨크로 원단을 써가지고 장난감 같은 걸 붙이고 놀 수 있게 하니까 그 뒤로는 좀 적응이 빨라지고 조끼를 좀 입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도 원단 같은 거, 소재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바꿔보고 튜브 같은 설계도 굉장히 많이 바꿔보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입고 싶어하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14번 정도 수정 설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 장애인 보조기기로 교부 품목 등록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였는데 약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반려가 된 이유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게 이제 기존의 품목 분류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에 해당할 수 없다. 바꾸려면 법령을 개정을 해야 한다. 법령 개정도 한 3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수많은 발달장애 관계자분들을 만났던 인터뷰 자료와 그리고 논문들 리서치한 것들, 파일럿 테스트 결과나 제품의 효과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거의 뭐 사과 박스를 보낸다고 하는데 엄청 많은 양의 자료를 전달을 해가지고 마침내 교부 품목 등록이 돼가지고 장애인 보조기기로서 실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돌봄 드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을 받은 곳이 많거든요. 소풍에서도 엑셀레이팅을 받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봄 드림 하면서 힘들 일을 많이 겪겠지만 실제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창업하기 전에는 이상적인 꿈만 쫓았다면 이제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스마트 조끼를 빠르게 개발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시는 기능을 통해서 돌봄에 대한 굉장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이자 돌봄 드림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문제로 처음에 스마트 조끼를 개발을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호자가 착용자의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능 자체는 이제 굉장히 많은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ADHD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전 세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